예.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40대 중반대 아재가 됐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결혼하기가 더 힘들다는 것 자체가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뭐냐 사실 뭐 다른 유튜버 뭐 비혼주의자들의 유튜버 이런 거 보면 뭐 어반이라든지 비혼주의자들 그 하는 뭐 유튜버들 뭐 저같이 이제 노총각들이나 비혼인 사람들 하는 유튜버 보면 그 유튜버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 들면 들수록 이 이성간의 이성을 만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맞아요. 특히 저도 느끼지만 40대 넘어가니까 확실히 그게 이성간에 만나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게 30대, 20대 때는 좀 만날 수가 많았고 사실 30대 넘어가니까 좀 줄더만 30대 후반 후반까지 여자한테 좀 대시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40대가 확실히 그게 현저히 줄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도 사실 때가 있다는 그 말 맞단 말이야.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결혼하기 힘든 이유가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1차적으로 우리가 뭐 생각해 보자.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 1차적으로 지금 결혼하기 힘들고 정말 단도해서 사람들이 왜 비혼을 택하느냐, 뭐 왜 애를 낳지 않느냐, 뭐 이런 이유에 대해서 뭐 사람들 제가 이제 뭐 다 저번에 얘기 드렸습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사람들이 눈 높아지니까 너무 경제적이나 뭐 이게 부담이 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너무 사람들도 의식자세도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 이제 공동체적으로 노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개인주의적으로 혼자서 노는 것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가 이제 뭐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에서 얽매이는 것 자체가 이게 싫어한단 말이야. 또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내가 애를 낳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많단 말이야. 지금 그것도 아시죠? 다른 운동에서 말했지만 이게 뭡니까? 뭐 애를 안 낳는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 반등이 사실 어렵단 말이야. 한 20년까지 수백조를 쏟아본데도 출산율 반등이 안 되고 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서유럽 옛날 구라파 서유럽이 했던 것처럼 이제 이민 정책으로 이제 인구를 메꾸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뭔가 재외동포청이랍니까? 재외동포청하고 이민청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걸 만든다대요.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그 재외동포청하고 이제 이민청 자체 뭐냐면 이제 동남아나 저 외국에 있는 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겠다. 또 동시에 뭡니까? 그 뉴스에서 한 것 같은 유튜브 동영상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동포가 우리나라 750만 정도 있다대요. 그 인구를 어느 정도 끌어들이겠다. 아니면 뭐 어떤 자이든 파이로 나갔다는지 아니면 해외 입양돼가지고 나간 사람들 20만 명 정도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총 해외동포가 한 750만 되는데 그들이 이제 끌어들이자. 그러면서 이제 인구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것 자체가 나오거든요. 지금 맞아. 그 일본이나 중국도 지금 뭐 이제 그 출산율 반등보다는 이제 뭔가 지금 중국, 일본도 마저 고려화됐잖아요. 지금 출산율이 거의 결혼도 안 하고 출산율 현저히 떨어지고 한중일이 한국, 중국, 일본이 다 늙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했던 서유럽이 있던 그런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인구를 메꾸려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우리나라 맞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중국도 뭡니까 화교들이 이제 끌어들이려죠. 중국도 화교 수 많잖아요. 화교들이 이제 국내를 끌어들이면서 뭐 중국 해외에 살도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또 동시에 뭡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해외에 살면서도 해외에 있는 해외에 있는 그 동포들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또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동남아 애들도 뭐 동남아나 저쪽 있는 사람들 몽골 사람들 있어 데리고 와가지고 인구 문제를 언제 해결돼요. 제 친구도 이제 국제결혼 해가지고 요즘 국제결혼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동포나 아니면 이민자라도 그 당연히 이질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다시 통합되는데 우리나라 이질감이 있고 또 우리나라 워낙 이게 단일 민족이라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민자를 해외 민자들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 약간 좀 거부감이 있기는 사실이거든요. 또 문제는 서유럽처럼 이렇게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면 또 해외 민자들 데리고 오면 또 문제 생긴단 말이야.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물론 조선 쪽도 뭐 해외 동포 데리고 와도 그것도 문제 생기지만 물론 그 동포들 다 동지감이 약간 있긴 했지만 그것도 문제 생기거든요. 분명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자 해가지고 뭔가 이민청 잘 받아 또 이민자들 해외 동포나 아니면 외국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부감이나 뭔가 이런 괴리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외 동포청이나 뭡니까 재외동포청이나 아니면 이민청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 아무튼 지금 돌아가는 것 사태 보면 확실히 뭡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확실히 뭐 연애도 힘들어요. 사실 뭐 20대 때 연하이 참 좋았잖아. 저도 대학 다닐 때 여자들 사실 속된 말로 여자도 꽃이 참 좋았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는 또 고등학교 때는 동성끼리 만나는데 뭐 사실 친해지
쉽잖아요. 막 동성애 마음만 조금만 친하면 마음만 맞고 친해지기 좋고 또 고등학교 친구들이 좀 오래 가잖아. 고등학교 친구 오래 간단 말이야. 근데 대학교 오면 사실 좀 그 괴리감이 나타나죠. 여러분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학교 오면 이제 뭔가 그 동기들하고 잘 안 친해지거든요. 사람들 잘 안 친해진단 말이야. 잘 안 친해.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오는 좀 정이 되면 그런데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학하면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과정이 뭔가 사람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계산적으로 뭐 이것저것 다 따진단 말이야. 사람들 뭐 따지기 시작 슬슬 계산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어렵단 말이야. 친해지기 어렵단 말이야. 맞다고. 그러니까 맞다고. 친해지기 어렵다. 맞다. 근데 그게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 좀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정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 괴리감이 뭐 괴리감 때문에 정돼가 어느 정도 인간관계인데 그렇게 뭐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저창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만의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거 느끼거든요. 고등학교 와가 졸업하고 대학 가니까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어렵다. 대학 저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인간관계 자체 하기 좀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잘 몰랐고.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사람 만나는 것 자체에서 뭐 이렇게 좀 운동하면서 이제 특히 좀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 대인기피증 이런 것도 많이 없어져. 물론 저도 대인기피증 있었거든요. 사람한테 상처받다가 젊을 때 상처받은 게 많아. 대인기피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대인기피증이 없어지기 없었어요. 그 운동하면서 이거 없어졌는데 사람 만나고 지금 싫어하는 거 없지. 사람 만나 싫어했으면 체육관에는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근데 문제는 이 남자 동성끼리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마찬가지 저 20대 때까지는 이성끼리 특히 대학 졸업하면 대학 동기들 여자 동기들이 만나기 쉽잖아요. 만나면 또 연애도 하고 막 하는데 20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좀 조금만 친해지기만 좀 친해지 진짜 쉬웠고 속대만은 뭐 여자 꼬시기도 진짜 쉬웠단 말이야. 진짜 대학 동기 대학교는 막 눈빛만 맞고 마음만 맞으면 친해지고 막 슬슬 놀러 뭐 사무실 놀러 다니고 그때 이제 계산이 없으니까 그다지 계산이 없으니까 근데 사회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또 이제 이성끼리 만나서 이제 또 이제 계산하고 재기된단 말이야. 이 사람 앞으로 뭐 하긴 뭐 재는 것도 계산하는 것도 뭐 이해를 하는 부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나쁜 게 없단 말이야. 뭐 어느 정도 계산적인 거 이해하면 너무 철저하게 계산적인 건 문제돼요. 너무 계산이 그 사람 문제거든. 근데 어느 정도 계산적인 건 좀 인정한다. 너무 수수해도 안 되고 너무 계산적이도 안 되고 적절하게. 그건 적절해야 돼.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것도 여자고 남자고 그거 따지는 건 그거 좋습니다. 뭐 얘가 뭐 10년 뒤에 졸업하고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뭘 하는지 뭐 이것도 따져. 직장이 어느 직장에 가는 건지 뭐 좋은 직장 들어가는지 뭐 자질구레한 직장 들어가는지 대학 졸업하고 자질구레한 어중간한 직장 들어가는지 이것도 여자 입장에 따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 나가 또 이제 만나면 이제 뭐 여자들 만나면 또 이제 그게 확실히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해. 특히 20대 후반 30 넘어가면 여자들이 따지거든. 많이 따지거든. 남자들 이제 많이 따진단 말이야. 특히 여자들이 그런 부분을 든다. 경제적인 부분 많이 따질 수밖에 없지. 아직까지 따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리 남녀 평등 여건이 신장됐다 하더라도 또 이 경제적인 부분은 남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이 보면 따지기 시작 맞아요. 따질 그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그거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힘든 이유가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아까 말한 이성을 만나기가 힘들어지면서 동시에 뭔가 이게 자꾸 따지니까 그런 계산적으로 자꾸 따지고 이것저것 조건을 너무 따지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사람이 좀 결혼하기 힘든 게 맞아요. 30대 중반 넘어가면 이제 확실히 이 남자와 여자와 이게 가치가 확실히 떨어지죠. 더군다나 또 30대 중반 넘어 40대 가치가 떨어지고 30대 후반쯤 되고 이제 저도 이제 40대 중반 됐는데 솔직히 말인데 이 교회에서나 보면 이제 뭐 밖에서나 보면 이렇게 내 비슷한 여자들 내 또래 여자들 40대 여자들 보잖아요. 30대 후반이나 40대 여자 보면 솔직히 말해 여자가 여자 같지 않아요. 보면 진짜 솔직히 말하는데 맞다고 그 결혼에 제때야 돼 그게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같은 거 보면 이제 30대 중반 정도 좀 돼야지 여자가 여자같이 보이는 거지. 솔직히 30대 후반이나 40대 내 또래나 40대 초반 여자들 보면 여자가 여자 같지도 않아. 맞단 말이야. 저도 그런 거야 막. 이 나이 먹었는데 저런 여자하고 같이 뭐 나도 물론 나이 먹어도 있지만 여자 같지도 않은 여자하고 뭐 같지도 않고 뭐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하고 뭐 굳이 살 필요 있나?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막. 뭐 결혼 사람 해야 돼. 뭐 혼자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사실 좀 안 좋거든요. 결혼하긴 해야 돼요 사실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는데 여자가 여자 같지도 않단 말이야. 지금 내 또래나 뭐 30대 후반 이런 여자들 보면 내 또래 같지도 않고 저도 마찬가지 그런 질문 받는데 왜 결혼을 못해? 여태 결혼을 못했냐? 뭐 저도 그런 여자 보고 물어보고 옛날 여자들 보고 뭐 왜 결혼을 여태가 못했냐? 뭐 이런 얘기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사유 물론 나름 사유가 있겠지. 근데 뭐세 대부분 보면 이제 요새 결혼을 못한 게 대부분 비혼자들. 저도 뭐 PT 하시는 형님이나 뭐 그 가게 하시는 뭐 음식점 하시는 형님이나 보면 뭐 어떻게 자리 잡지 못해가지고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자리 잡지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통 남자들은 보통 그런 거예요.
여자와 남자 틀린데 남자들은 보통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결혼할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을 못하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보통 맞아요. 맞아요. 여자들은 보통 보면 이게 이것저것 재다가 보통 이제 자기가 이제 물론 여자분들도 이제 경제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결혼은 뭐 결혼 여자도 분명히 어느 결혼하려면 결혼 비용을 좀 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혼 비용 못 마련하고 뭐 이렇게 준비가 잘 안 되다고 어중간하게 이게 하다가 어정쩡하게 지나다가 시간 지나고 이러다가 이렇게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거 많단 말이야. 남자 특히 경제적 문제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야. 제가 30대 후반쯤에 운동 20대 중반과 30대 초반까지 운동하다가 30대 중반에 이제 체육관 차리고 이제 사업했는데 사업이 그게 잘 안 돼버렸지. 사업이 잘 안 돼버려가지고 이제 내가 결혼할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내가 남한테 뭐 이렇게 명한 놈이고 뭐 번듯한 이런 직장이 번듯한 사업체나 번듯한 직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못 한 거지. 맞아요. 그런 거 맞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 그 음식점 하는 형님도 그 지금도 뭐 우혹적 것다가 나이 한 40 넘어 그 40대 중반 넘으니까 이제 자리가 잡히면서 이렇게 자리가 잡고 이제 결혼할 여건이 되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나이 40대 넘어서 자리 잡았다 말이야.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이제. 근데 뭡니까? 40 넘어서 이거 뭔가 이제 여자 만나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이제. 그래 되면 사실 대부분 맞단 말이야. 물론 여자들도 뭐 다른 사유가 뭐 개개인으로 사유는 다 틀리겠지. 개개인으로 보면 남자고 여자고 막 개개인으로 사유되면 결혼하는 게 유튜브도 보면 여자분도 결혼을 40 되면서 결혼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얘들을 보면 대부분 뭐 이렇게 어떻게 결혼은 뭐 하려가는데 결혼할 여건이 잘 안 되고 뭐 어떻게 이것저것 재다가 그 시간 끌다가 막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에 시간 끌다가 막 결혼 못 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나는 거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문제를 마련 못 하다가 이렇게 대부분 뭐 보면 결혼을 못 하는 경우 있어요. 물론 비용이 완전 경제적인 준비가 됐는데도 결혼 못 하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맞다고. 경제적이나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결혼을 못, 그러다 세월 자꾸 흘러다가 결혼을 못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우리 옛날하고 또 틀린 그런 거다 말이야. 옛날에 뭐 결혼 다 했잖아요. 뭐 솔직히 우리 부모 세대까지 뭐 지금 한 50대, 60대들만 해도 내 10년 위에 선배들만 해도 결혼을 다 했고, 뭐, 그때 뭐 단칸방에 숟가락만 하나만 있어서 시작 결혼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결혼할 수 없단 말이야.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결혼을 이제 못하는 게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막하다시 뭐 이렇게 자리 잡기가 힘들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이 여건이 아까 근데 다른 것도 맞지. 뭐 시대적인 문제 그것도 그 다른 부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통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적 측면이 크고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요새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또 이제 그 자기 집 잘 사지 않는 이상이 뭐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도소재 이제 사람들이 눈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제 뭐 어중간에 결혼할 때 그냥 혼자 사이 났다. 이런 시부가 어머니 있단 말이에요. 맞다고 결혼. 근데 문제는 이제 결혼도 확실히 또 함부로 하면 안 돼. 옛날같이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거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결혼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옛날같이 좀 결혼을 진짜 신중해야 돼. 뭐 유튜브 보면 이혼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확실히 자기가 성급했다. 결혼을 신중하게 못하고 성급했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또 요새는 그때는 뭐 이제 결혼도 확실히 그 맞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맞아. 뭐 결혼 진짜 정식으로 결혼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1년 있다 한다든지 아니면 출산을 한 1년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요새 하도 이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혼이나 뭐 각방 별거하고 뭐 거의 부부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쇼윈도 부부라든지 뭐 부부 같지도 않은 그런 부부도 워낙 많다 보니까 한 1년 좀 보고 보다가 이 사람이 진짜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 맞구나. 살아보니까 맞고 한 1년 좀 살아보니까 내하고 맞고 진짜 이제 평생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 되면 뭐 혼인신고하고 출산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혼인신고를 뭐 출산 뭐 성급하게 해버려가지고 좀 살아보니까 한 1년 살아보니까 이 사람 아니다 말이야. 내하고 안 맞고 뭐 진짜 뭐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뭐 결혼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점이 단점들 다 보이면서 뭐 이렇게 감당할 수 없고 같이 살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 자식 때문에 묶여가지고 도로 뭐 이렇게 참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 쇼인도부하고 막 그런 사람 불행하죠. 진짜 불행하지만. 근데 저도 사실 결혼 못 해가지고 사실 좀 이렇게 안타깝고 뭐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솔직히 그래도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혼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정상적인 부부 같지도 않은 그런 결혼 생활하는 사람 보고 그거 뭐 위안이 되거든요. 사실 맞다고. 뭐냐면 저도 뭐 주위에 각방성사 별거 하는 사람 이혼한 사람 좀 많거든요. 요새 또 이혼이 워낙 많잖아. 어제 부부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 진짜 우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 하는 진짜 많을까요 적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반도 안 되다 보면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 3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 하고 있다. 3분의 1도 안 된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받고 오는 거죠. 주위에 맞다고 실제로
부부 금실이 좋다는 사람이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일부가 돼. 부부 금실이 좋아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체가 그 일부가 돼. 일부가 돼. 내가 맞다고. 저는 결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근데 분명한 건 불행한 결혼 생활 자체는 그 자식 때문에 마지못해 산다. 그 자체는 그 진짜 그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아니에요. 그 맞아요. 그 맞아요. 각방 쓰는 사람도 안 사람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하더란 말이야. 각방 쓰는 사람도. 전화 받을 때도 한 번 전화 안 받는데 뭐냐면 와이프 자기 부인 있는 데서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하면 또 안 된다대. 자기가 뭐 직업도 자기도 숨겨야 될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뭡니까 이 부부가 아니란 말이야. 사실 부부 아니에요. 이제 부부한테 전화하면서 내한테 상대방한테 전화하는데 뭐 이렇게 뭐 진지한 얘기를 이렇게 자신의 어떤 뭐 지금 뭐 직업이라는 어떤 상황 자체를 부인이 들으면 안 된다. 집사람이 들으면 안 된다. 이 부부입니까? 부부가 아니단 말이야. 저는 내 아는 사람도 그래. 각방 쓰는 사람도 전화를 안 받기를 왜 갑자기 전화를 왜 안 받냐니까 다음에 한번 전화 받대요. 왜 이런 사람이 많냐니까 지금 내가 뭐 일하는 거라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쪽하고 얘기하게 되는데 집사람이 들으면 안 된다. 그 부부가 아니단 말이야. 그 부부가 아니야. 그건 진짜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가 아니단 말이야. 각방 쓴다. 그 아무튼 각방 쓴다대. 쇼윈도 부부 이런 것도 많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보자 눈도 더 빠지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게 누차 말해 다른 동영상 유튜브도 많은데 저도 경험자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어렵단 말이야. 2차적으로. 맞아. 그래 결혼하기 어렵단 말이야. 결혼하기. 내가 진짜 돈이 월등히 많지 않은 이상. 그런 사람 진짜 듣기 드물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 일단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또 보통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사실 나이 들면 들수록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동시에 2차적인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너무 계산적으로 다 따지기 때문에 사람이 결혼하기 어렵단 말이야. 결혼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점 하는 아까 그 행님도 뭐 그런 얘기 할때 막 돈가스집 가게 하고 있는데 그 선봤던 여자가 막 돈가스 가게 불시에 벅 찾아와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거지 화기까지 다 한단 말이야. 그만큼 따진단 말이야. 이제 그냥 맞다 뭐야. 그냥 돈가스집 하는구나 이러고 뭐 그런 일이 하는 거야 이래식 생각 안 하고 장사가 잘 되는 것까지 와가 친척와가 딱 화기까지 다 하는 거야.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 건지 가게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만큼 이제 따지게 돼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결혼하기가 진짜 어렵다. 그걸 따지고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이제 결혼을 안 한단 말이야. 맞다고. 그것도 근데 맞다고. 근데 분명한 건 요새 또 이혼이 워낙 많다니까. 아까 말했듯이 아까 각방 쓰는 사람은 그런 사람처럼 결혼 잘못해보면 인생 패가망신을 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요. 요새 이혼이나 결혼 실패하는 사람과 불행한 결혼 생활 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뭡니까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되고 이런 부분도 맞지. 약간 자꾸 그러니까 결혼을 자꾸 재개돼 있단 말이야. 어쩔 수 없단 말이야. 나이 들면서 결혼을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기 더 힘들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힘든 게 세 가지가 맞단 말이야. 맞지? 첫 번째로 이것저것 다 따지고 사람들이 두 번째로 뭐 나이 들면 들수록 이성 만나는 게 힘들어진다. 이성 만나는 게 뭡니까? 자꾸 이제 줄어들고 또 동시에 보면 그 이성 만나는 게 줄어든다는 동시에 뭡니까? 또 동시에 보면 여자 같지도 않단 말이야. 이성 같지 나이 들면 들수록 이성 같지도 않단 말이야. 저도 마찬가지 여자 같지도 않단 말이야. 또 세 번째는 이제 뭡니까? 세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것저것 다 따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결혼 실패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뭡니까? 이렇게 결혼을 너무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진짜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혼하기가 지금 나이 들면서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도 공부도 운동도 때가 있듯이 결혼도 때가 있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때가 있는 거지. 맞아요. 그 시기는 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결혼 못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는 게 맞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결혼을 준비한 과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 보면 또 이제 결혼의 그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맞단 말이야. 그래 맞고 그 결혼은 좀 하긴 해야 돼. 근데 안 하면 결혼을 혼자 사는 게 좀 안 좋습니다. 그게 맞아. 결혼을 안 하면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낫고 그게 맞아. 가족이 있는 게 낫지. 그래.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불행한 결혼 생활하면 그것도 이제 죽음이지. 죽음 맞아요. 아무튼 이런 말에서 결혼도 때가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